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박셀바이오가 생각보다 조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일단 금요일장에 좀 빠진 거는 MSCI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MSCI 편입되는 종목이 알테오젠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바이오 바스켓이라는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MSCI 우리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신흥국 지수입니다. 신흥국 지수기 때문에 이 자금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서 MSCI에서 이 알테오젠이 편입됐죠. 알테오젠이 편입되면서 알테오젠을 담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의 비중을 줄여놓고 어떻게 하는 거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알테오젠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을 봤을 때 장 막판에 하락을 하면서 마지막 종가도 주가를 좀 눌러주는 흐름이 나왔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게 쌤, 그래서요, 박셀바이오 지금 끝난 건가요? 너무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좀 손절할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 일단 제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저는 바이오 장세가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주가가 솔직하게 좀 너무 과도하게 빼는 경향이 솔직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일단은 현재 말씀드리면 차트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21선도 깨졌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5,000원부터 17,000원, 17,200원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급락을 했죠. 그쵸? 그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앞에 구간 전 고점까지 주가를 올려다 줬고, 그죠? 그리고 나서 급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변동성이 조금 크게 위아래로 나올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아래의 변동성,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뭐가 된다?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박셀바이오의 세력들이 좀 심상치 않은 세력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려요. 한번 올릴 때. 이때도 보면은 3% 올리고 1분 만에 4% 올리고 바로 또 5% 올려버리죠. 순간적으로 10 몇 프로를 올려버리는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아마 추가 매수 한 번 정도 남으셨을 거예요. 일단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 한 번 추가 매수가 남았거든요.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들어갈 거고 일단은 지금 하락이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요.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 시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거든요. 사실 제한적. 이 2차 전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 다시 한번 주도주로 대대 상승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뭐가 가겠냐라고 했을 때 2020년도와 21년도에 강하게 올랐던 바이오가 3년을 쉬었기 때문에 1차 파동이 나왔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의 1차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1차 파동 후에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바이오가 2차 파동이 나올 겁니다. 금리 인하 시에 기대감만 실려도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파동으로 올라갈 때 단기적인 조정은 받을지언정 2차 파동으로 바이오가 올라갔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섹터가 가면은 개잡주도 갑니다. 제가 박셀바이오가 개잡주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뭐 비만 치료제나 이런 섹터에 연관이 안 돼 있어도 바이오란 이유 하나만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변동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위아래 변동성 있죠. 이러한 부분들. 옛날에 신풍제약이 있어요. 신풍제약.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변동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변동성을. 자, 바닥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빼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을 보면은 얘도 보시면은 자, 여기 얼마예요? 저점과 고점을 조금 확실하게 좀 보도록 해볼게요. 저점이 6,500원. 고점이 얼마예요? 고점이 11,000원. 그죠? 이 6,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변동성을 엄청나게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6,500원에서 어디까지? 11,000원까지. 자, 이렇게 올렸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빼버리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개인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상한가 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상한가 시작점까지 빼버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시작점까지 빼버리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야. 그 마지막에 어떻게 또 악랄하게 한 번 더 밀어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6%까지 밀었다가 갭상승시키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리다가 변동성을 엄청나게 일으키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저는 박셀바이오가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임상 2A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조건부 허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이오는 임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걸 좀 읽어보시면은 임상 2A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3상 전 상업화가 가능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추진한다. 박셀바이오는 조건부 허가를 위해 신속 승인 대상도 곧 신청한다는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요? 신청하게 되면요. 승인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시장에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요? 지금 아직 괜찮다. 주가 많이 빠졌고 저도 지금 손실 중입니다. 손실 중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는 결과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비만 치료제 위주로 좀 담아놓고 있고요. 이제 박셀바이오나 신라제는 단기적인 접근, 뭐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이 정도 보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는 좀 내년까지 길게 갈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스코 관련되고 그다음 뭐가 있죠? 단기적으로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있죠. 그래서 슈팅에 나왔을 때 신라젠도 수익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올라가면. 박살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번에 추가 매수가 남았고 제가 항상 종목을 볼 때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2주예요. 많게는 3달도 봅니다. 근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흔들기성이 강하다. 사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빼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죠?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빠르게 개인들의 실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확인해 볼 건데 자, 우리가 유상증자 내역에서 총 400만 주를 모집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주주들이 참여한 거는 300만 주. 나머지 90만 주 정도는 이제 실권주가 돼서 일반 공모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일반 공모에서 청약률이 몇 프로입니까? 5,300%가 나왔어요. 일반 공모에서. 얘네 주당 얼마였어요? 주당. 요걸 좀 보시면 되는데 확정 발행가액을 좀 봅시다. 얼마인지. 자, 요거죠. 얼마요? 바로 18,200원입니다. 18,200원. 그러면은 18,200원에 엄청난 일반 공모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럼 요걸 봤을 때 이 일반 공모 400만 주의 물량이 평균 단가가 얼마에 형성돼 있다? 18,2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주 인수권을 샀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평균 단가가 19,000원 초반대 형성이 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마 여러분 평단가가 물을 타고 뭐 신규 진입했다라고 했을 때 19,000원 정도가 평단가일 거예요. 평단가가 좀 좋으신 분들은 18,600원, 700원 되겠죠. 제가 이제 물 한 번 더 탔었기 때문에 평단가가 19,000원 이제 중반 정도, 좀 중반 위에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한번 물 타는 것은 일단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자리가 왔을 때 물을 탈 거니까 마지막 한번 물 타는 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분할 매수하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어차피 이 주식을 살 때 한 번에 돈을 1,000만 원 다 때려박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을 받고 10%가 빠져도 빠졌네? 오케이, 나는 더 사야지. 왜? 분할 매수니까.
빠지면 더 사기로 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란 말이에요. 빠지면은. 저는 지금 마지막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어쨌건 현재 구간에서 수급 자체가 MSCI로 인해서 5월 31일에 어느 정도 이탈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다시 한번 바닥이 잡히는 모습 확인을 하고 나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구간이 어디죠? 자, 분봉에서 5분봉을 보면은 단기적인 매물이 많이 쌓인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자, 좀 지워볼게요. 자, 이 구간. 요런 구간에 지금 매물이 또 쌓였거든요. 여기서. 그럼 저는 사실상 일단은 기다려 보고요. 기다려 보고 얘네들이 밑에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 분봉으로 보면 여기 일단 지지하는지 확인을 좀 할 겁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빠진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12%가 더 빠지는 건데요. 근데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여기 구간까지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강한 거래량이 발생된 구간에 갭매 꾸는 것이 1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쵸? 18,000원. 근데 지금 구간에서 여기를 단기적인 수급 이탈이 있었다고 했지만 깼잖아 일단. 그죠? 깼죠? 그럼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타는 것을 어떻게 하다 일단은 지금 물을 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첫 번째 매수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11,400원. 그리고 두 번째 매수한 구간이 이 18,000원 초반대 매수를 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평단가를 이 구간 19,000원 중반쯤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물 타고 마지막 물 탈 자리가 남아 있어서 이건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제가 물 탈 때 되면은 영상을 또 찍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항상 이 주식이 쫓기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함 때문에. 내가 샀는데 바로 빠지면은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신규 진입할 때, 그쵸? 원래 내가 4주 살 거였으면은 한 주 사고 빠지면은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빠지면은 또 2주 사면 되는 거고 1대1 대2 분할 매수라고 하죠. 제가 항상 권장드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매수 한번 남은 건 좀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고 밑에 구간 찍고 올라올지 바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마지막 신규 진입은 조금 신중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301선 있죠. 301선. 224일선과 이 301선을 돌려주려는 흐름들은 보이고 있는데 저항선이 어쨌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저항선에서 변동성을 주면서 개인들을 많이 털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신풍제약 보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일단 주가가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다. 바로 뭐 일주일 만에 올라가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재료가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식약처와 신속 승인을 논의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될 첨단 재생의료법에 따른 첨단 재생 치료 허가를 위한 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요거예요. 신속 승인 대상을 신청한다라는 계획이다. 신청하면 기대감이 올라온다라는 거. 요거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박셀바이오 내가 많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이 박셀이라고 여기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박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박살바이오 어떻게 대응이 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박살바이오 분명히 매수할 때 한 번에 몰빵 매수하신 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 기법 영상 여러분들이 신법 어떻게 신법을 다스려야 되는지 넣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좀 보시고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법 이게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네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예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리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능은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능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능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능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